반민특위가 형사처벌에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네. 반민특위랑 똑같이 조사해. 그런데 이거는 금융치료에 목적이 있는 거야. 자, 썸네일부터 갈게요. 와, 오늘도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손절의 친척 멘붕, 위기의 최민희, 기자들의 이상행동. 자, 김어준이 이상하다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들 사이에서. 그런데 확실하게 오늘 뭐 손절 수준이 아니라 저는 썸네일에는 급변침이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로 송영길 대표, 전 대표가 네, 나오셨는데, 화상 인터뷰 했었죠. 네.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일단 한 문장으로. 왜? 이게 네. 먼저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아니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강민정 대변인님. 송영길이라는 인물은 본인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본인을 위해 쓰지 않는 정말 손에 꼽는 정치인이구나. 다 챙깁니다. 큰 나무 같은 소나무. 그래서 그랬구나. 자,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 저는 뭐 이번에 송영길의 재발견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좀 느껴졌어요. 어제 토론회 마지막이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빠지라고 지금 쳐다봤거든요. 근데 어제 토론회 승자도 송영길 후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격만 좀 죽이시면 아주 좋을 텐데. 이 물병을 그냥. 자, 뭐 다음에 한 번 더 하셔도 좋고 당장 이제 급하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기회는 근데 또 있을 사실 수 있으니까. 개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개각설이 뭐 사실 지난 한 2달 정도 전부터 뭐 이번에 뭐 저 6.3 끝나고 한다 뭐 계속 이렇게 미뤄왔던 개각이 상당히 큰 폭이 될 것 같은데 외교부 장관 설이 있습니다. 맞아요. 뭐 네. 아시겠습니다만 자 언론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노승혜 아나운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저는 또 앞에 그렇게 닉네임을 전공이 붙여주시니까는 언론 좀 전공학을 하셨어요. 깜짝 놀라네요. 언론학 네. 전공하셨습니까? 공대 나오셨죠? 예, 지금? 공대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네. 보지를 못했네요. 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야, 보지 않았지만 믿음이 가는 네. 우리 후보님이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믿음의 수준으로 승격시키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조금 전에 쇼츠를 하나 올렸는데 이게 좀 뭐 난리가 났네요. 많이들 뭐 한 100만씩 봐주시는데 이 쇼츠는 더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일 모레 8.15인데 8.15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의 반일 감정에 네. 불이 붙었습니다. 배우 하영 씨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스트레이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 볼까 합니다. 자, 짧은 쇼츠입니다. 1분 안에 설명해 드리지요. 자, 오디오가 어디 갔나요? 네. 하영 씨의 증조부 친일 행적 때문에 시끄럽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냐고? 그래, 이거 아시는 분이 거의 없던데 곧 혁명적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시작될 거야. 1분 안에 정리해 줄게. 배우 보세요. 하영 씨는 4대째 의사 가문의 후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까도 계속 나오고 있지. 일단 친일단체 대정 친목회 평의원 출신인 건 확인이 됐고, 또 애국지사 이재명 의사가 매국노 이완영을 칼로 단주했을 때 쓰러진 이완영을 치료해 준 것도 팩트로 확인이 되고 있어. 심지어 고종황제 독살 연루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방자 여사가 누군가한테 들었다 전원 정도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충격적이지. 안상호의 아들 하영 배우의 조부 안부호 씨도 파묘되고 있어.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인체 실험 또 강제 낙태가 자행됐던 바로 그 시기에 연구원으로 근무했다는 거야.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알고는 있었다고 봐야겠지. 사실 이 얘기 듣고 밤잠을 설쳤어. 30년 전에 소록도 실태를 집중 취재했었거든. 그때 강제 낙태와 인체 실험이 이루어졌던 수술실을 세상에 처음 공개한 게 바로 아빠였어. 섬 한쪽에 별도의 수감시설까지 있더라고. 35년부터 나 환자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가 63년 만에 폐쇄되면서 처음으로 MBC 취재진에게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그때 아빠는 인간들이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이라도 당시 연구원들의 반성과 양심 선언이 있으면 좋겠어. 이번 논란은 배우 하영 씨 증조부 안상호에 대한 평가를 두고 일부 보수 쪽 인사들까지 가세하면서 더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야. 매번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는 거는 하영
하영 배우가 사과문에서 밝힌 것처럼 일제강점기 역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인데, 정확히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부일 매국노들의 역사에 대해 잘 몰랐던 거지.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해방 후 부일 매국노들에 대한 조사와 처단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고, 반민족 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가 이승만과 친일경찰의 방해로 좌초됐기 때문이잖아. 다 아는 얘기라고? 미안. 아까 말한 혁명적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뭔지나 얘기해달라고? 오케이. 자,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방식이 뭐야? 금융치료잖아. 형벌은 살살 피해 나가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도 과징금으로 엄청 세게 때리고 있잖아. 짜잔. 부일 매국노들 재산 환수를 통한 금융치료법. 이게 아빠가 이름 지은 건데, 이게 지난 6월에 통과된 걸 국민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법 이름이 정확히 뭐냐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야.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미 준비가 떴어. 아빠가 보기에 잘만 하면 해방 이후 무산된 반민특위보다 더 강력한 조사와 처벌이 가능해.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일제강점기 친일의 대가로 취득했거나 그걸 상속받은 재산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어. 만약에 이미 재산을 처분했다? 그러면 그 대가까지 찾아서 환수할 수 있게 돼 있어. 되게 강력하지. 그럼 안상호가 포함이 되냐고? 아빠는 당근 반민 재산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봐. 그 어려운 역사 바로 세우기를 지금 청와대는 조용히 진행하고 있잖아. 이재명 정부의 소리 없는 개혁 함께 지켜보자고. 자, 요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잘 모르세요. 이 반민특위가 형사처벌에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네. 반민특위랑 똑같이 조사해. 그런데 이거는 금융치료의 목적이 있는 거야. 약간 손해배상 개념으로 가는 거죠? 아니야. 뺏는 거야. 환수. 네. 그래서 뭐 소유권이 넘어간 것까지도 다 대가를 받아내요. 이게 당시 상황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해소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뭐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독립군,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너무나 어렵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 채로 외부에서 살고 있는 모습에 가슴 찢어지게 아픈 분들 계시고, 또 후원도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지 못했던 그분들의 상처가 반대 개념으로는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후손은 정말 다르게 유복한 가정생활, 교육도 잘 받고, 그러니까 너무 대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해소가 되면 나중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요거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청와대를 취재했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민석 경기 교육감이 최근에 그 학교에 스마트폰 사용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참교육과 관련된 대규모 팀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다 배치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 때문에 가능했냐면 드라마 참교육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일어나는 걸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모레 8.15인데 지금 이 하영 배우 누군지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 20, 30대 특히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난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요 사안을 대단히 심각하게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8.15 때 요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취재가 됐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게 이재명식의 개혁이 뭡니까? 검찰 개혁도 조용히 하자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정말 난리가 났을 사안이에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못한 사안이야 이게. 예. 근데 이거를 지금 조용히 진행해가지고 이미 법무부 산하에 조사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떴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되면 이 국민적인 어마어마한 진짜 지지와 찬동을 받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해서 여러분들께 요거 조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 사안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국회에서는 오늘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환영사하는 이영훈 새역사 국민운동 공동대표. 여기 이진수기가 주최한 행사에 5.18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선수들이 대거 지금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정청래 후보는 광주에 가가지고 5.18 정신, 헌법 삽입과 관련한 전혀 엉뚱한 소리를 했죠. 지금 국회에서는 그래서 이준숙에 대한 제명 촉구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진숙 5.18 폄훼 포럼 강행 민주당 제명 촉구 결의. 네, 요것도 김민석 지금 후보가 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까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바뀔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그럼 준비된 전대 뉴스 지금부터 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